지금부터 2019학년도 후기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영전문대학원 한양 MBA 기업경영학과의 주임 임영록 교수입니다. 먼저 유교창 경영전문대학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에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우리 앞에 아마 우리 한양대 식구들은 아실 텐데 HUBS가 한양 유니버시티 비즈니스 스쿨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영하려고 저희가 특별하게 물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인데요. 저희한테는 입학 설명회지만 여러분들한테는 투자 설명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과 그리고 시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MBA를 과연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글로벌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아마 이제 우리 부원장님께서도 좀 설명하시겠지만 지금 고령화, X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여전히 글로벌하기는 키워드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한 연사가 거기서 이 글로벌 시대에 고령화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미래가 이제 불확실하니까 저금에도 투자하고 뭐 연금에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투자하고 뭐 이런 투자의 포트폴리오들이 있을 텐데 결론은 그 휴먼 캐피탈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가 ROI가 높다는 게 그분의 결론이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과연 MBA가 좋은 투자인가? 저는 단연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MBA를 다니시게 되면 여러 그 힘든 점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2년 또는 2년 반 정도 끝나고 마치면 내 투자가 옳았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MBA에 대한 투자는 라이프타임 투자고요. 그 라이프타임 투자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양대 MBA가? 그거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BA를 투자하는 것이 옳은 투자다. 특히 라이프타임의 once in lifetime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교수님들께 설명을 들으시고 저는 원장으로서 여기 오신 교수님들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 PM부터 할까요? 네, 그래서 김승철 프로젝트 경영 트랙 주임 교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원 의료경영 트랙 주임 교수님입니다. 네. 오지열 금융 투자 트랙. 네. 감사합니다. 박준호 문화예술 경영 트랙. 감사합니다. 백승희 디지털 비즈니스 트랙. 감사합니다. 이병희 글로벌 창업 트랙. 감사합니다. 조남재 인터내셔널 MBA 글로벌 예스 트랙. 감사합니다. 네, 조남재 교수님은 캡스 트랙도 겸임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오세영 조직인사 트랙. 네, 감사합니다. 송창준 회계 트랙. 네. 임규동 경영정보 트랙. 박정근 마케팅 트랙. 네. 이명록 기업경영 트랙.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상용 부원장님이신데요. 좀 이따 이제 우리 한양대 MBA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이상용 부원장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만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소개는 이상용 부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상용 부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이 MBA, 한양대 MBA 가시게 되면은 아마 제일 많이 만날 사람이 우리 행정팀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저 부원장, 원장님, 그 다음에 학과장님 이렇게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양 MBA를 소개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궂은 관계로 조금 늦게 오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 계신가요? 그 지방에서 오신 분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생각하시면 어디서 왔다고 좀 한번 외쳐주십시오. 어디서 오셨나요?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 한양 MBA 아직 식구가 되시진 않았지만 곧 식구가 되실지 모르는 분을 위해서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충남부요. 혹시 충남부요보다 난 더 멀리서 왔다 계십니까? 예, 없으신가 보네요. 예, 충남부여에서 오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재구 예비원우님, 예, 우리 한양대 노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양대는요 글로벌 최고 대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양 MBA의 비전은요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글로벌 탑 MBA 스쿨입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요 저희 비전은 아시아 리딩 비즈니스 스쿨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생각에 그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유기창 원장님이 이제 새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목표는 글로벌 탑 비즈니스 스쿨이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글로벌 탑 비즈니스 스쿨에 전혀 들이지 않는 조건과 인력과 모든 걸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탑 비즈니스 스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세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비티, 인테그리티, 콜라보레이션. 이 세 가지 가치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그런 세 가지 가치를 가진 인력을 양성해서 세계의 탑 비즈니스 스쿨이 되고자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치에 맞춰서 한양 MBA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테그리티, 우리의 진실성, 완결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훌륭하고 진정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하면 원래 공과대학이 유명하죠. 그래서 한양공대 출신 인력들이 사실상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온 그런 중요 인력들이 한양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한양대 교육은 다른 경쟁대학과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실용지향적입니다. 저희 한양대학교 MBA도요 실용 학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와 유사한 경쟁대학 뭐 다 아시는 뭐 어디에 있는 K대학, 저쪽에 있는 Y대학 이런 대학의 경우 교수님들이 본인의 연구 열심히 연구해서 전원의 논문 싣고 아무도 읽지 않는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실용학문을 지향하기 때문에 학풍 자체가 실용학문입니다. 그것이 MBA가 추구하는 방향과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얼마나 그 교육의 질이 올라와 있는지를 외부에서 평가한 평가 결과입니다. 더 좋은 평가도 결과도 있지만 가장 최근 것만 여기 나와야겠습니다. 작년에 중앙일보에서 한국경영대학의 3위, 최상위, 그 다음에 실용학문을 보여주는 예인데요. 벤처 창업 2위, 국내 100대 기업 CEO 4위, 출신자 수입니다. 4대 그룹 주요 계열사 임원 3위 등으로 그야말로 한국 경제와 한국 기업들을 이끌고 있는 모두 상당한 인력들이 우리 한양대 경영대 출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경영학 교육이 제대로 된 틀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인증을 주는 국제기관들이 있습니다. AACSB라는 게 경영학 인증의 최고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국내 주요 대학들이 대체로 지금 AACSB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양대학교는 그냥 인증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요. AACSB에서 도대체 한양대학교의 교육 모델, 인재 양성 모델을 다른 대학에 전파해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받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전임 원장님이 이 컨퍼런스에 가서 한양대학교 교육 혁신 모델을 강의를 하고 모범 사례로서 책자로 만들어서 세계 다른 경영대학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영대학의 교육의 커리큘럼의 진실성과 탁월성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전혀
세계 탑 대학과 뒤지지 않는 더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의 진실성의 또 다른 예는 우리 교수진입니다. 저희 한양대 경영대에 56명의 교수가 있는데요. 56명 교수님들이 전부 다 세계 거의 최고 대학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절반 이상의 교수님들, 한 3분의 2 정도의 교수님들은 세계 정말 그 탑스쿨에서 교수를 하다 오셨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교수님들도 버지니아 공과대학, 퍼듀 대학, 홍콩 중문대, 저 같은 경우도 아시아 탑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 왔습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이전에 소속했던 세계 대학들의 순위는 사실 저희 한양대보다 더 높습니다. 거의 세계 50위권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의 그 QS라는 그 랭킹 기관이 있거든요. 86입니다. 86이면은 상당히 높긴 하지만 사실상 저희 실력은 그보다 더 높다고 보는데 아시아에 있고 한국에 있다 보니까 마치 손흥민 선수가 약간 디스카운트 되는 것처럼 저희 한양대의 86위의 랭킹을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쟁한 교수님들, 세계 최고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 온 그런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MBA에 입학한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다. 그 이론이 된다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저희 교과 과정에 크리에이티비티, 이 창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가로채셔서 제 할 말이 좀 줄었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 변화의 특징이 뭐냐?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꼽아본다면 기술과 시장의 변화, 기술이 계속 바뀌고 그에 따라 시장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히 겪는 문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인구 구조라는 것은 고령화 사회죠. 과거에는 한 25세까지 교육을 받다가 그 다음부터 한 30년 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 한 20-30년 은퇴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나서도 30년, 40년 동안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구조로 변화되고 있냐? 교육 끝나고 취업이 아니라 취업 시기에도 교육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이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젊었을 때 30%, 40% 세이빙해서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도 방법이지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에 투자하라 라는 것이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린다 그로턴 같은 그 세계 성악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기 자신에 투자를 해서 자기의 시장성을 높여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더 양질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는 뭐를 맞춰야 되냐?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맞춰야 됩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이라는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계속 교육시키고 적응시키지 못하면은 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가 맞습니다. 그 대응책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재투자, 교육 투자이고 최적의 대상은 바로 한양대학교 MBA입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한양대학교 MBA 프로그램의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의 큰 틀로 봤을 때 세 가지의 MBA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HMBA라고 하는 한양 MBA입니다. 원래 MBA가요, 미국에서 교육 모델이 시작돼서 한국에 전파되었는데 MBA라는 건 기본적으로 제너럴 매니저를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경영에는요,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죠. 회사에서 생활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인사관리도 해야 되고요, 물류관리도 해야 돼서 생산 서비스 관리를 해야 되고 고객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돈 관리해야 되니까 회계해야 되고 재무해야 되고 이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항목들이 경영에 다 포괄되는 경영은 하나의 종합 예술입니다. 이 종합적인 경영의 여러 측면을 골고루 배우는 게 한양 MBA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MBA 모델입니다. 누가 HMBA에 오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 분야에서 서로 다른 분야에서 유사한 조직의 이슈, 유사한 마케팅의 이슈를 나누면서 그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 우리는 이런 일이, 해외에서는 어떤 일이, 서로 의견을 나눠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HMB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요, 간혹 자신만의 독특한 문제를 갖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산업 도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은 병원을 경영하는 수준에 오르게 됩니다. 평생 신문만 읽지는 않고요, 경영층에 오르게 되는데 경영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제너럴 MBA를 하기에는 의료 산업의 특성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산업별 특성에 맞춰서 그 산업별 사람들만은 아니지만 그 산업별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하는 곳이 PMBA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이 있냐? 의료 경영 방금 말씀드렸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자랑하는 문화예술 MBA,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었고 저희가 만든 성공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니까 다른 대학이 많이 따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한양대 아성을 넘보지 못합니다. 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보니까요, IT 쪽 분들이 많이 모이십니다. 요즘 제일 활발히 모이고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 금융 쪽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금융 투자, 이런 분야가 PMBA의 목적입니다. 산업별로, 도메인별로 모이는 것이 PMBA다. 그리고 애초부터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인터내셔널 MBA가 있습니다. 이 인터내셔널 MBA의 경우는요,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글로벌 예스 트랙이 있습니다. 이 인터내셔널 MBA 밑에 있다고 해서 가끔 가다가 여기 외국인들만 모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로벌 예스 트랙은 그건 아니고요, 2세 경영인들 중심으로 창업 또는 가업 계승을 추구하는 2세 경영인들이 모입니다. 다만 세계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교육, 인터내셔널 MBA의 방향을 추구합니다. 캅스는 이제 외국인들이 모이는 트랙이고요. 오시면서 외국인 한 분 보셨을 겁니다. 캅스 트랙의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GBM 트랙은 저희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듀얼 디그리, 한양대 1년, 해외 1년 하면서 한양대학교와 외국의 학위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가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양 제너럴 MBA, 도메인별 MBA, 인터내셔널 MBA 이렇게 세 개가 나눠 있지만요, 저희 한양대학교 MBA의 강점 중에 하나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로운 수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요, 개설되는 과목 수가 전국 주요 MBA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고 또 하나 특징, 자유로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랙별로 필수 몇 개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쟁대학 요 근처에 있는 K대학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 하면은 금융 외에는 못 듣습니다. 또는 다른 분들이 저 금융투자 트랙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재밌는 수업이 있을 것 같은데 나 가서 들으면 안 돼요? 안 돼, 너는 금융투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마디가 확실히 쳐 있고 교수가 제공하는 공급되는 커리큘럼에 맞춰서 처음부터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기본 틀은 저희가 제공하지만 수요에 맞춰서 학생들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저희의 특장점입니다. 따라서 제너럴 MBA를 하면서도 문화예술 쪽에나 관심이 있는데 들으시면 됩니다. 문화예술을 하면서 또는 의료를 하면서도 나는 회계가 약해 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내 원하는 방식에 내가 추구하는 방향을 내가 정해서 수업을 골라서 듣는 것이 저희 한양대학교 MBA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어떠한 주요 대학에서 저희만큼 다양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의사에 맡기는 프로그램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방치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틀은 저희가 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콜래보레이션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협력과 협동이 잘 되는지 방금 교수님들 쭉 나와서 13분이 나와서 인사했을 때 보셨겠지만 한양인이라는 하나된 마음으로 저희가 이 과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동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동문이요 정말 단합이 잘 되고 잘 모입니다. 이 졸업생도 와 계시지만요 각종 모임을 통해서 동문 네트워크가 활성화돼서 위아래로 잘 모이고요. 동시에 2년 동안 다니는 학생들은 원우님들은 동호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인 동호회, 골프 동호회, 등산 동호회, 밴드 동호회 개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다 헤아리지 못할 텐데 아마 현 원우 회장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하실 겁니다. MBA에 와서 공부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트워크도 쌓아갑니다. 그 네트워크를 쌓아서 형제 자매와 같은 일치된 감정을 느끼고 가시기에는 저희 한양대 MBA만큼 뛰어난 곳이 없다라고 또 자부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양 MBA에 오시면은 해외 네트워크도 쌓을 수 있습니다. 필드 트립, 이 중국, 동남아 이런 데 간 필드 트립 사진도 있고요. 또한 복수학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프랑스 아이색, 칼 스테이트, LA,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워싱턴 DC에 있는 이런 대학들과 복수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가능합니다. 알라바마에 교환학생이 최근에 2명이 파견돼 있고요. 복수학이나 교환학생은 상당한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나는 직장 다니느라 시간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 4번째 나와 있는 해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노리시면 됩니다. 이번 여름에 3명의 원우를 선발을 해서 UC 어바인, 미국의 소위 파락군이라고 얘기하는 UC 어바인에 여러분들 휴가의 시즌에 맞춰서 교육 프로그램을 보냅니다. 장학금 형태로 줘서 원우분들은 비행기표만 구입해서 가시면은 수업료, 숙박, 숙식 저희가 다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양대 MBA에 오시면은요 동문 네트워크, 교수와의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해외 네트워크도 마음대로 쌓을 수 있다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의 환경입니다.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아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보셨겠네요. 1층, 2층 좀 자세히 보시면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첨단 경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 1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도 아마 한 넘버 3, 4 안에는 넘버 3 안에는 드는 최고의 경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실, 주차 넓고요. 또 하나의 장점, 서울 중심가 어디에서든 20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교통 환경으로 봤을 때는 저희 한양 MBA가 국내 넘버 1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 어디도 2호선, 여기 왕십리에는 5호선, 있죠? 분당선 20분이면 다 올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창업을 지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선배이신 지금 MBA 동문회장님께서 창업시설을 도네이션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시설도 만들고 있고 이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활발히 돌아갑니다. 창업을 계획하신다. 한양 MBA가 최고입니다. 다른 데는 이런 MBA의 창업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아카데미, 산학협력 프로그램, 창업 경진대회, 최고의 창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또 하나 장점은요. 등록금 관련해서 사실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 등록금은 대학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약간 싼 편이긴 한데요. 저희는 게다가 최고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한 25% 정도 학생들은 장학금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장학금 혜택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어떤 대학보다도 장학금 지급 비율이 높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졸업생 청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구조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니까 그에 맞춰서 자신에 대한 재교육,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한양 MBA는 2년간의 교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졸업을 하신 이후에도 돌아오셔서 청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 과목이라고 나온 거는 오피셜하게
수료 과목에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과목이 3과목인 거고요. 실제로는 무한대로 와셔서 첨강을 계속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은 졸업하고 3년, 5년이 됐는데도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자기에 대한 투자, 재교육을 할 수 있고요.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따라가는 평생 교육의 장으로서의 한양 MBA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복사실 라운지 같은 것은 너무 어렵다고요. 결과적으로 왜 한양대인가? 다양하고 특화되고 내가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교육과정, 커리큘럼, 유명한 커리큘럼이죠. 그리고 저희 교육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 교육입니다.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 교육, 글로벌 감각, 입지, 최고의 시설, 최고의 교수. 따라서 한양대학교 MBA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은 후회 없이 21세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실 것입니다. 간략하게 우리 MBA의 학사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수업은요. 토요일날 3가지 강좌, 아침 9시, 오후 1시, 오후 4시 3개가 열립니다. 보통 한 학기에 4개의 과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로님들이 보통 토요일 하루 종일 듣거나 평일 오후에 한 번 나옵니다. 평일 오후는 월, 수, 금 이렇게 수업이 열립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토요일날 2개 듣고 평일날 2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부여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이전에 남해에서 오신 분, 부산에서 오신 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 금요일날 오셔가지고 금요일날 저녁 수업 듣고 하루 주무시고 토요일날 내내 수업 듣고 다시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밤에 혹은 주말에 열리는 게 제일 많고요. 낮에도 열립니다. 난 낮에 듣고 싶은데 낮 수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연하게 골라들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많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 장학금의 형태도 학비 감면 장학금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UC 어바인의 연수를 보내주는 그런 장학금의 형태도 있습니다. 그 밖에 봉사장학금, 공로장학금, 또 지정장학금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도 존재를 하고요. 필드 스터디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마지막 학기 때 수업을 하나 덜 듣고 대신에 교수와 시간 약속을 잡아서 미팅을 해서 논문을 씁니다. 비교적 짧은 논문이긴 하지만 학술지 형태의 논문을 쓰기 때문에요. 필드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공에 따라서는 필드 스터디가 의무인 트랙에 따라서는 의무인 경우도 있고요. 필드 스터디를 마치고 난 논문에 소질이 있네. 계속 공부해야겠다. 박사과정에 들어오시는 MBA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밖에 학점 교류 등등등이 있고요. 전형 방법 서류 40% 면접 60%인데요. 간혹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한양대학교 MBA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라는 질문을 듣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도에 따라서 경쟁률은 차이가 납니다만 평균적으로 최근에는 1.5대1에서 한 2대1 정도의 경쟁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어마어마하다 너무 세다는 아니겠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경쟁률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MBA생들을 선발할 때는요. 이미 가지고 있는 스펙,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이런 것보다는 열정을 봅니다. 나 정말 공부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날씨가 험한데도 여기 멀리까지 오셨다는 것은 일단 MBA 공부에 대한 열의가 높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분들은 면접 때 저희가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열의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아마 면접 점수에서 다른 분보다 한참을 좋은 점수를 받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쟁률이 비록 만만치 않지만 유리한 조건에 와 있다라고 뭐라 할까요? 제가 개런티는 못하지만 조금은 뭐랄까 좀 자신감을 가져셔서 지원을 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가 요 바깥에요 지원자 서류가 있으니까 그 방문자 서류가 있으니까 혹시 이름을 깜빡 잊고 안 적으셨으면 꼭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등록은 이렇고요. 제가 준비한 한양 MBA 소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2부 시간이 되면 트랙별로 또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서 트랙 주임 교수님께
더 자세한 사항을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교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올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을까? 사실 저는 졸업한 지가 좀 됐거든요. 졸업한 지가 좀 됐는데 왜 졸업한 지 좀 된 저를 부르셨을까 생각해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집이 가까워서다. 저희 집이 상황심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가까워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회사가 가까운 것 같다. 회사가 선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뵙게 되시면 제가 다 기억 못하겠지만 가끔 선능력 오실 때 연락 주시면 제가 커피 한잔 사도록 하겠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좋은상품연구소 지금 회장을 하고 있고 현재 공주대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65회 했으니까 조금 시간이 됐죠. 오늘 제가 왜 한양대학교 MBA를 하게 됐고 2년 동안 저는 어떤 일을 했고 2년이 지난 그 후에는 저한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저도 여러분하고 비슷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인생이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그랬었고요. 뭔가 새로운 나를 위한 투자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지만 한 20년 직장 생활을 했더니 약간 좀 다 소중해가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었던 게 MBA였어요. 사실 할까 말까를 고민했었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급했거든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은 어디서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어디서 고민할지가 사실 제일 큰 고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일단 선택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MBA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MBA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아야 될 게 뭘까 고민해봤습니다. 버려야 될 거 생각할 때는 첫 번째가 수업료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알아보셨겠지만 수업료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어서 수업료 때문에 제가 학교를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하는 고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 강의였었습니다. 어차피 대학원 가서 공부 좀 할 생각을 했었으니까 영어 강의가 많다고 해서 그 학교를 제외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과제와 수업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저한테 큰 돌이 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공부할 생각을 했으니까 조금 더 좀 공부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졸업을 쉽게 시켜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오기만 하면 졸업을 시켜주는 MBA가 있어서 사실 거기를 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조금 어렵게 하더라도 공부 제대로 해서 돈 낸 것만큼 내가 가져가자, 이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은 제가 고려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근데 고려하지 않았던 게 있으면 당연히 고려한 것도 있었겠죠. 그럼 저는 뭘 고려했을까요? 첫 번째 고려한 건 파트타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제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MBA를 고를 때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르자. 두 번째는 과정이 3년 이렇게 되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짧게 끝나는 건 좋겠다. 짧게 끝낼 수 있는 걸 가자. 이렇게 생각했고요. 세 번째는 대중교통에서 가까워졌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쨌든 일을 하고 있는데 미팅도 해야 되고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거리가 너무 얼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 그리고 공부를 하는 중에 좀 보람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은 하고 나면 좀 남들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제가 공부를 한 건데 공부가 났더니 사람들이 거기 할 걸 뭐하러 했냐, 이런 얘기 들으면 약간 좀 화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기대한 것보다 교수님들이나 동문이나 동기나 이런 분들의 수준이 좀 저보다 높았으면 좋겠다.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선택한 곳이 한양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들이 총 43명이 함께 입학을 했었고요. 공부하면서 사실 2년 동안 저한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저는 패션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패션 전문가였었는데 MBA를 하면서 처음으로 식품 쪽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품 회사에 이제 총괄을 맡아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됐었고요. 또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상품기획 쪽 일들을 하고 있는데
상품계 강의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저도 이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회장을 했거든요. 학생회장 하면서 나름대로 한양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에 참여할 수 있었고, 또 오늘도 저한테 그 공지가 왔던데 해외에서 단기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는 이런 것들도 경험이 돼서 저도 중국 상해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기로 스터디를 갔다 왔거든요. 필드 스터디를.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학술제도 참여해서 학술제에서도 상금 100만 원 받았습니다. 뭘로 받았냐면 이런 사업 계획을 썼었습니다. 예전 사업 계획서를 써서 그래서 상금 100만 원 받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시죠? 이게 제 성적표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잘하지 않았나요? 공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아주 열심히 하는 과정에 저한테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제가 2004년도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5번째 책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동기들하고 같이 처음으로 동기들과 함께 범저를 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과 또 저 아래는 학장님이셨던 한 교수님께서 오셔서 같이 일들을 축하해 주셨었습니다. 사실 공부하면서 아이에게 조금 소홀해지는 그런 좀 미안한 마음들이 생기는데, 저희 큰애가 아빠가 공부하는 걸 보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자기도 뭔가를 해가지고 청소년 아이디어 경진대회 가서 무려 11,000명 중에 71등 해서 장려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대학 수월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뭐 나오는 과제들, 이런 과제들에 함께 조인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도 NCS 직무위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출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뭐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딸인데요. 딸이 또 아빠가 박사 공부하는 걸 보더니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진로를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심리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심리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은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저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너무 설레는 일인데요. 다음 달이면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쓴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8번째 책이고 저는 집사람하고 쓴 공저가 다음 달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저한테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이 일을 시작하게 됐었던 제일 큰 첫 단추가 MBA 공부였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연구와 집필 활동 저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품 기획 분야에 학문적으로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상품 기획자들의 역량 개발에 실적으로 기여하면서 국내외 유통의 천다회자로서의 전문가로 조금 더 발돋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사실 저 불러주실 때 분말 안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은혜감 동문이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지금도 여전히 학교 가까운 데 살면서 재산의 이득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가 부르면 언제든지 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구죠. 아실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라는 펩시 부사장을 찾아가서 위기에 빠져 있는 애플을 살려달라고 할 때 요청했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컬리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평생 설탕 같은 것만 팔고 살겠느냐, 아니면 나랑 같이 세계를 바꿔보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대사로 해서, 이 유명한 말로 해서 존 스컬리가 애플의 사장으로 오게 된 걸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좋은 선택을 하셔서, 제가 돌이켜보니 한양대학교를 선택한 건 저한테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꼭 한번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재학생 중에 원회장을 하고 있는 80대 원회장 이희포 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BT 스틸이라는 건설재 제조 회사에서 대표를 하고 있고요. 현재 기업 경영 트랙 78기 재학 중이면서 원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팟캐스트를 하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만 저희는 뭘 하고 있냐면 한양대학교 MBA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내 옆에서 수업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실 때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전에 앞에 선배님이 너무 멋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사실 제가 초라해지긴 하는데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는 입학했을 때 지금 딱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는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학교를 다니고 1년째 됐을 때, 그렇죠,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3개월 전에 차려서 나와서 대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학교에서 되게 많은 인스파이어링을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뭔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뭔가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내 옆에 내 동기들이 대단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 붙어서 설립을 했는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여러분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무엇이 선택을 방해할까? 무엇이 한양대학교에 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커리어, 네트워크,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들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저도 딱 1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낀 점은 커리어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학교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능력들을 보시면은 제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그리고 퇴근하고 이 시간에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과 그리고 저 또한 열심히 수업을 듣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브랜드를 이미 인정했고 그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능력들에 대해서 이미 그 커리어는 입증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네트워크는 학교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원우회장이다 보니까 다른 원우님들보다는 많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데요. 제가 원우님들의 직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뭐 하나 모아서 차려볼까 할 정도로 정말 괜찮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낯설고 어렵겠지만 혹여나 나중에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었구나, 또 이런 사람이 내 동기구나, 내 후배구나, 선배구나, 혹은 우리 동물이구나 할 정도의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게다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MBA를 고민할 때 가장 마음에 부담으로 와 있던 건 무엇이었냐면 MBA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었습니다. 우리 MBA라는 단어 사실 살아오시면서 고민하기 전까지는 드라마, 영화 그런 데서 멋진 남자 주인공이나 대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런 드라마 같은 거, 그런 멋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내 시간에 그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여러분 그러셔도 되는 분들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걸 봤고 또 저 나름 SNS에서 저한테 따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들은 저 같은 게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 또한 직장인이었고 저 또한 나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내가 공부의 뜻이 이렇게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나? 나 그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글쎄요, 그 답은 선택하시면 분명히 찾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참 저는 한양인베이 교수님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는 많은 원우님들이 박사과정을 고려하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안 하셨더라도 한 3학기쯤 넘어가면 박사과정 고민하고 있어 라는 대답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how much? 여러분 등록금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한양대를 고려하셨다는 것은 다른 학교도 이미 많이 알아보셨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비슷한 만큼 무엇이 이 학교를 선택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지 기회 비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면은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학교 다니면서 제가 무엇이 제일 힘들었냐면 시간입니다.
퇴근하고 학교에 오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퇴근하시면 여러분 대체로 뭐 하시죠? 예,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예, 할 게 많아요. 집에 가면 재밌는 게 너무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을 떨쳐내고 2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나면 예,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실 겁니다.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같이 2년 동안 나랑 지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아주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한양 MBA에서 무엇을 얻어가실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삶을 전쟁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가끔 생각을 해봤을 때, 예, 교수님들께서는 저희 기술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기술을 가지고 자신감이 생기죠. 예, 자신감이 생겨서 저는 회사를 하나 차려버릴 정도로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가끔 우리가 방어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패 모양의 네트워크를 넣은 거는 나의 능력의 모자람과 혹은 내가 바라보지 못한 부분의 것들을 우리 수많은 동문들이 커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양 MBA에 오시면 기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또 나를 보호해 줄 동문들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학교 생활이 좀 궁금하시죠? 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학교에서 제일 재밌게 다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 제 약간 두꺼운 애가 접니다. 그래서 노래도 불러봤고요. 예, 골프는 배우고 있는데 예, 저희 학교는 골프 동아리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은 골프를 못 치시더라도 배우실 수 있고,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유쾌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 대표님이신데 예, 저렇게 고 한양을 들고 계시고, 여기 보시면 연회와 만찬이 많고, 그리고 예, 하운틴이라는 등산 동호회가 있는데 지금 백두산을 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은 동아리 부분에서는 정말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연합 분위기가 어떤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 모두의 로망 계단식 강의실을 많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 오길 잘했다, 이 등록금 내기 잘했다라는 만족감을 예, 제가 어느들한테 익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발표가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실 때마다 안 해본 거, 특히 부장님급 되시는 분들은 발표하실 일이 많지 않으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열정을 깨워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가 원웨이가 담당하고 있는 원웨이실인데 예, 커피 메이커, 그 다음에 아이스 메이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복사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지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급에 맞는 예, 격에 맞는 예,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팟캐스트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8월에 만나요. 감사합니다.